비정상의 정상화, 리셋 코리아, 그리고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제2의 반민특위 네. 이런 것들이 출연해서 보수가 아니라 극우 태극기 모독부대로 갔는가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지만 네. 이거는 항상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팡마님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분입니다. 공산당은 싫어요.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검찰 조사 박근혜가 받으러 예전에 가야죠. 그랬잖아요. 저 허리 아프다고 해서 네. 강남 성모병원 가서 네. 그런 거 보면 전두환이는 안 간 것 같아요. 전두환이하고 노태우는 안 간 것 하도 같아요. 건강해가지고. 자, 그러면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유익하고 의미 있는 정보,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12.3 계엄선포 친위 쿠데타에 이어 119 폭도들의 법원 습격 사건, 이상한 목사 밑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줄을 서는 짓, 한국 사회에서 없던 일들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능가할 건진 게이트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제1전파사 시작하겠습니다. 핫이슈 브리핑 첫 번째입니다. 그 수괴의 그 잔바리들. 네, 법원 습격 내란 동조 배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떨어졌던 지난 1월 19일 새벽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이게 대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 맞느냐, 이 충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꽤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제 던진 그 과제가 지금 너무 큽니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죠. 사진 이제 영상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막 떼그로 몰려가서 이제 난장판을 해놓은 이 사진들, 이게 대표적인 사진들 이렇게 이제 뽑아보긴 했는데 그 영상들 보셔서 다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람들 이제 하나하나 지금 찾아내서 지금 구속도 하고 그렇죠. 지금 수배도 내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 충격 사건 이건 다들 말씀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119 대란을 보면서요. 네. 5년 전 트럼프가 부정선거라고 그렇죠. 하면서 의사당으로 몰려가 난동 부린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네. 최근에 트럼프가 또 그 난동 부린 사람들을 다 사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난동 부린 애들도 그걸 기대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일 문제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가 네. 저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자기 이렇게 혼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옥중서실을 통해 가지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자제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기름 붓는 꼴이에요, 그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 전부터 그렇게 선동질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폭력을 사주한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동안 체포에 불응하면서 요 청년들을 가스라이팅한 거죠. 그리고 내란을 한번 일으키고 나서 저거는 2차 내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윤석열하고 석동현이라든가 그 변호사 같지 않은 변호사 네. 그리고 그 대통령 실장 네. 그다음에 권성동 그다음에 권영세 권성동이랑 권 씨들. 그들이 2030 부추겼죠. 젊은이들을 부추긴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부추긴 사람들 중에 윤상현도 있고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요. 조직적으로 그렇죠. 지금 부추기는 양상인데. 그래서 2030 저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음 코너에서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2030 애들이 그냥 너무 윤석열이가 영장이 나와가지고 욱해가지고 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조직적으로 이렇게 난동을 부리려고 벌써부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법원 창문을 깨부수며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말들이 차은경 판사 어디 있어 이거잖아요. 그게 그냥 기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차은경 판사 만나가지고 네.
망신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준비가 계속 돼 준비가- 있었고 준비가 됐던 거죠. 예.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그 당일날 아침에 제 아는 지인이 그 JTBC 이제 그 뭡니까 그 음모론 그 소식을 저한테 예. 이제 전해 오면서 큰일 났다. JTBC 기자가 소화기로 문을 부순 당사자다. 그러면서 막 그걸 퍼나르길래 혼난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게 무슨 왜 그러느냐. 근데 이 사람이 연배가 저하고 비슷한 연배인데 가족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고 그 교사가 저기에 집회 이제 가담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뭐 나쁘게 말하면 호들갑을 떨면서 막 퍼뜨리려고 하는 걸 그 막 제가 말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JTBC가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뭐 멈추긴 했는데 저는 이날 밤에 저거 그 라이브에서 저게 극우 유튜버 애들 거에서 제가 그 이른바 이제 그 갈무리한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뉴스에 쓰려고 네. 아까 그 영상에서 제가 컷들 네. 저는 저거 라이브로 다 봤는데요. 그날 그 윤석열이 구속영장이 이제 심사 끝나고 영장 발부가 어떻게 되나 저는 속보를 써야 됐기 때문에 네. 속보 올라오면 어떡하나 해서 그날 꼬박 밤을 샜어요. 네. 그리고 2시 50분에 연합이 먼저 속보가 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그게 한 3시쯤이었는데 저게 3시 7분부터 애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경찰이 뭐 앞뒤로 밀고 들어오니까 밀려나면서 저 유튜브는 극우 유튜버들이 선동하기 위해서 라이브로 했던 방송입니다. 그런데 저게 저들의 이제 체증 영상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저것 때문에 이제 정황들이 다 잡혔죠. 다 잡혔죠. 다 잡혔죠. 네. 그거 유튜버들은 전날 저거를 방송도 했었어요. 방송했죠. 예, 제가 그런 그래서 바람에. 예, 그래서 뭐 제가 밀어 저걸 들어가 캡처, 뭐 예, 저 이게 컷들이 민주화야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저거 유튜버들이. 뉴스에 쓰려고 제가 캡처한 거예요. 저 네. 사진들이 여러 컷 캡처했는데 전파사에서 오늘 이제 네 컷을 네. 올리신 건데 네. 저는 라이브를 용만이 TV라든가 락 TV라든가 그다음에 신자유연대, 신남성연대, 네. 예, 그거 다 봤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거기에서 캡처 화면들 떠갖고 그때는 사진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캡처 사진을 우리 기자들이 많이 썼죠.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떤 그 영상 기자들이 들어가서 저렇게 리얼하게 했지라고 했는데 저게 극우 유튜버들 극우 사진이고요. 자기네들이 찍어서. 아까 얘기했던 JTBC는 저는 그 종군 기자 같은 역할을 했다. 네, 같이 과연 들어가가지고. 제가 오늘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 상황이면 우리 기자들 같은 경우 휴대폰으로 쫓아 들어가서 그 영상 촬영 기록을 남길 수 있겠냐? 겁나서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JTBC 기자는 일반 카메라가 아닌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유튜브처럼. 그래서 7층까지 얘네들이 판사실이 영장 전담 판사실이 7층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유일하게 잡은 게 JTBC 기자의 휴대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폭도들이 7층 판사 그 방까지 들어간 거를 그 JTBC가 잡은 거죠. 근데 이거를 갖고 우리 네. 김동현 사장이 얘기했듯이 JTBC 기자가 그 소화기로 유리창 깨졌겠다 네, 이렇게 가짜 뉴스가 돌변하는데 저는 MBC 기자들은 카메라까지 뺏기고 짓밟히고 그다음에 뭐 연합뉴스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MBN 기자들도 그렇고 모욕을 줬더만요. 뭐 거리에 그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기자 얼굴에 침을 뱉고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뺏고 그다음에 땅바닥 아스팔트 바닥에 눕혀갖고 발로 짓밟고 그런데도 저희 후배 기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역사의 현장들을 잡아내준 우리 후배 기자들한테 저는 정말 이 방송을 빌어서 고맙다는 얘기 전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많이들 가 있는데 하루빨리 좀 완쾌해서 다시 취재 현장으로 근데 이번 돌아왔으면 사태에서 좋겠습니다. 가장 놀랄만한 거는 JTBC 기자가 뭐 유리창 깨고 들어갔다는 것도 굉장히 놀랄만한 거짓 네. 뉴스지만 제일 심각했던 거는 뭐냐면 일부 유튜버하고 스카이 데일리 등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중국 전산 조직원들이 90명이 중국 체포돼 가지고 미국 정부 당국에 이송됐다. 이건 무슨 근거로 자꾸 그러니까 자꾸 중국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게 그 음모론을 자꾸 이제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중에 음모론에 이제 자꾸 중국이 들어가는 중국이 거예요. 자꾸 이제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얘기를 해요. 말씀드릴까요? 네. 말하면 이거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네. 왜 저들이 중국 예. 그걸 자꾸 할까? 우리가 왜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할 때 실시간 댓글들 보면 네. 우리 두 분이 주로 현장 나갔는데 중국인들이라고 막 야 너 중국말 해봐 짱깨 아니야? 뭐 이러잖아요. 중국 분위기 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박구영 그 교수 있잖아요. 철학 전공한 네. 분. 그분이 분석한 거 저는 일리가 있다. 과연 왜 그 이들이 중국을 이렇게 동원을 했을까? 지금 이제 파시즘이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극으로 가다가. 근데 파시즘은 숙주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기가 숙주가 혐오입니다. 혐오. 혐오를 키우는 거죠. 네. 근데 혐오는 하나의 그 혐오의 상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쁘다. 중국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네, 심지어는 어떤 여성분이 그 경찰 의경들 앞에 가서 너 중국 그렇죠. 왔지라고 자꾸 집요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시진핑 욕해봐라고 시진핑 하는데 욕해보라고. 그래서 네. 이게 극우가 파시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파시즘은 반드시 혐오라고 하는 숙주를 필요로 하는데 이들이 무기로 쓴 게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내란의 배후까지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그 집단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그 집단들이 엘리트 요직에 박혀 있습니다. 네. 이들 중에서 미국이 극우 일본도 극우가 있잖아요. 네. 미국의 극우 파시즘에 경도된 이들하고의 네트워킹이 돼 있는 거죠. 미국 유학 갔을 때 네, 네. 이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보수로 출발했지만 점점 극우화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일본의 극우가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뭡니까? 겸한 말고 겸 중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의 대륙 진출의 목표는 중국이에요. 이들이 한국은 그냥 브릿지, 네. 징검다리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를 밟고 얘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겸 중국 정서는 일본 극우들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번 내란의 배후로 우리가 숨어 있는 놈 누구를 찝었죠? 김태효. 네. 김태효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리고 네. 밀정 웨라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김태효는 또 누구하고 지금 연계돼 있다? 김건희. 네, 김건희하고 자, 연계가 그래서 중국을 혐오의 상징 하나의 타겟으로 삼아서 일제히 뭐 99명이 선관위에 있다가 주일 미군 기지에 잡혀갔다라고 스카이데일리가 가짜 뉴스를 흘려요. 그런데 선관위가 아니라고 여러 번 입장 발표를 하고 오죽 답답하면 주한미군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거 가짜 뉴스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이 태극기 모독 부대와 가스라이팅된 2030 일부 남성이죠. 남성들이 중국이 우리 배후했다. 그리고 얘네들 논리가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도 그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변호사가 선거 부정을 왜 했느냐? 중국의 자금, 중국의 조직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해서 그러니까요. 그걸 또 민주당 양정철이가 배워왔다고 그런 그리고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재명과 예. 연계돼서 북한의 하수인으로 북한을 추종하게 한다. 맞습니다. 네, 이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아니 근데 저거는 갖고는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MC 저게 고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엄한 처벌하면 돼요. 네. 가중처벌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처벌이 뿌리- 약하니까 저러는 뿌리를 거 아니에요. 뽑아야 그래서. 된다. 예. 네, 그래서 나홀로님이 싹 다 잡아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습격하다니요. 그 법원 제가- 습격의 배경에 대한 네. 이야기를 지금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금 몇 명이 그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알베르 까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알베르 까미의 그 나치 부역자들. 프랑스는 아직도 나치 부역자들을 아직도 색출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사죄를 계속 하고 아니, 저 있죠. 프랑스 얘기 네. 나니까 한마디만 드릴게요. 프랑스는 왕정이잖아요. 그 프랑스는 유일하게 혁명을 통해 가지고 왕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그 프랑스 지위에서 왕정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가지 않아요. 왜?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주위의 왕정 국가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됨으로써 프랑스가 견고한 민주주의를 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프랑스에서 그렇게 뭐 왕정이니 뭐 혁명이니 이런 소리 안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내란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마 산불 얘기를 들어서 비유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산불이 났는데 윤석열이 간신히 지금 잡아서 구속영장까지 받아서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그러면 주불이 진화됐다. 큰 불은 진화됐는데 지금 어려운 것 문제는 잔불이잖아요. 잔불은 강풍 한번 불면 얘네들이 또다시 산불로 큰 산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렇게 벌어졌지 잔불을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금 얘네들 발본색월에서 엄한 벌로 처벌하지 않으면 저 기세로 모방 범죄가 또 나온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로도 이제 또 저런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 전광훈이가 거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국민저항권. 그래서 전광훈이가 지시를 내리니까 이들이 일제히 우르르하고 서부지법으로 갔죠.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전광훈이 지령에 따라서 저는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의왕 서울구치소를 습격해서 윤석열이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감행할 수 있다. 그러다 그다음에 진짜 총 가능한 맞을 텐데. 시나리오죠. 큰 문제가 헌법재판소를 얘들이 또 습격을 해서 네. 근데 윤석열이가 어제 그 서울구치소에서 조사에 응하지를 않아요. 공수처 수사에. 그래서 공수처가 어제 구인하려고 9시 반까지 시도하다가 6시간 만에 포기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이가 오늘 느닷없이 예정이 없던 헌법재판소에 오늘 출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난리가 났잖아요. 경비가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와서 윤석열이 온다고 완전히 신처럼 뭐 윤석열 외치고 난리 났더라고요. 윤석열이가 내란 소요 또 계속 지금 선동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당분간 헌재는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추종 세력들 흩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 추종 세력들을 선동하는데 윤석열이는 오늘 헌재 끝나고 나서 오늘 발언하는 거 보니까 멀쩡하더만요. 그리고 서울구치소로 안 가고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갔어요. 오늘 이제 이따가 네. 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빅마우스님께서 우리 친구 같아 구독했습니다. 59년생 돼지띠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기 혹시 59년생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친구 같다고 이제 구독 고맙습니다. 그리고 큰 형님이다. 큰 형님. 큰 형님. 따고. 너무 또 그렇게 큰 형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시 보기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효 얼굴에 잔인성이 느껴져요. 배우엔 일본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의견들 지금 주시고 있고요. 이 사진 보면서 그 발본색원 해야 된다. 지금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잡힌 폭도들도 있고 지금 숨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제 찾고 있는 중인데 이 채정이 된 것들 바탕으로 해서 지금 거의 다 이제 잡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카메라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 맞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있고 서로 찍은 것들이 있고 이미 올라간 것들이 있고 해서
지금 국민 분노가 굉장합니다. 이거는 뭐 국힘 뭐 내부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런 심각한 사태를 봤기 때문에 무법지대요. 그러니까 이건 오랜만에 진짜 보는. 이건 네. 있을 수 없는 네. 어떻게 그래서 법원이잖아요. 지금 뭐 솔선수범 뭐 파괴 나섰던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동그라미 원표에 이렇게 보면 행동대원 1, 2, 3 뭐 이렇게 또 차은정 판사 죽이겠다고 문부 쓰고 이렇게 있는 그 소화기 들고 있는 뭐 여기저기 이제 거의 다 잡혔어요 얼굴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공개 수배가 될 거고요. 이 사람들 외에 또 하나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은 석동현 변호사가 그 주변을 다니면서 젊은 층들과 술자리 있는 곳에 가서 뭔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그 폭도들과 연계성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대를 사람. 하고 돌아다니는 거겠죠. 그러고 예. 뭐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 뭐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생겼고 김재원 전 의원이죠. 십자군이라고 네, 그랬죠. 십자군이라고 하질 않나. 이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사비까지 대주겠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이거는 변호사가 아니고요. 저건 변협에서 변호사 징계를 내려서 변호사 짓 못하게 해야 되고 저거는 고발이 들어갔더라고요. 당연히 시민단체에서.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건 저거는 뭐 내란 선동, 내란 소요 선동입니다. 선동죄로 네. 해서 잡아가야 돼요. 윤상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구형 윤상현이 더 나쁜 건 뭐냐면 실형이- 저렇게 난동 부리는데 또 경찰서로 전화해가지고 별거 아니니까 저기 잘 해가지고 훈방해가지고 내 보내달라고까지 했잖아요. 그건 실제로 어제 국제법사위에서 확인한 건데 강남 경찰서장한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0시경에. 예. 근데 강남 경찰서장은 자기 훈방 얘기한 적 없다고 했고요. 예.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11시 넘어서 윤상현이가 서부지법 현장에 와서 메가폰을 들고 이것도 다 찍혔잖아요. 이거는 뭐 빼박 증거 영상으로 남은 건데 자기가 경찰에 얘기를 해서 17명 월달마다 넘어간 지금 연행된 사람들은 곧 훈방될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이게 일종의 시그널을 준 거 아닙니까? 법원 들어가서 때려부셔도 너희들도 훈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자들 뭐 일단 수계는 저 전광훈이고요. 아니 정강훈이야 뭐 사이비 뭐 목사라고 그렇게 치더라도 나머지는 아니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자급에서 뭐 나라를 이끈다 어쩐다 했던 사람들인데 되게 폭도를 부추기고 하놓고서도 이게 저는 저 떳떳하게 4명 이렇게 이외에 매듭이죠. 플러스 네. 알파 윤석열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네. 당연히 이제 윤석열은 당연히 있고. 옥중에서도 예. 편지하고 그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선동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지난- 심하게 선동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지난 집회 때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윤석열이 계엄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그 대국민 담화 29분짜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뭐 목소리 높여가면서 거의 뭐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죠. 그때부터 아스팔트 선수들이 막 기세등등하게 이제 날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끼친 해악이 얼마나 크냐면요. 윤석열이는 국군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립돼 있잖아요. 완벽하게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수반이 군대를 동원해서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 유리창을 깨는 고 침입했죠. 전 국민이 생생한 생중계로 봤죠. 네, 다 봤죠. 이번에는 네. 태극기 모독 부대를 시켜서 사법부의 상징인 법원에 유리창을 깼습니다.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윤석열이가 입법부도 파괴했고요. 사법부도 파괴했고요. 윤석열이가 남긴 해악은 뭐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극악한 표현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윤석열이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죄를 졌다. 윤석열이가 더 나쁜 건 뭐냐면 저렇게 법원에 가서 난입하고 하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렇게 또 영혼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지네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담화문 29분짜리 그 담화문이 사실상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였고 이런 그 폭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렸거든요. 정광훈에 대한 지시라고 저는 보기도 했고요. 근데 그 담화문 29분짜리를 누가 컨펌을 했냐 그러면 김건희가 김건희가 했습니다. 했죠. 네. 네. 김건희가 했는데 보통 그 대통령의 연설문이라고 하면 그 연설비서관이라든가 그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속실에서 썼습니다. 부속실에서 썼다는 거는 김건희가 코바나 이런 이제 컨텐츠 직원 출신입니다. 네,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인데 그걸 또 다듬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 결국은 이제 김건희가 그렇죠. 그걸 다 문구를 이제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 그게 지금 저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김건희는 되게 이제 악마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뒤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요즘 제일 바쁘다 그러는데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 여기 나홀로님께서 극우 유튜버들 그 배우를 캐야 된다라고 합니다마는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정광삼인가요? 기자 출신. 예. 그 사람이 지금 극우 유튜버들 끌어모아서 되게 바쁘게 들락거린다 그러는데 정진석도 옆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권영세가 극우 유튜버 10명 네. 설 선물을 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참. 야, 이자들은 정말 그러니까 아까 다시 또 돌아가면 발본색원에서 잔불은 잔불 끌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삽으로 네. 그 땅을 땅을 팝니다. 파서 뒤 예, 뒤 엎어가지고 엎습니다. 엎어서. 예. 그게 이제 발본색원인데 뿌리까지 뽑아서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난동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요번에 경찰이 많이 당했어요. 그 경찰관 저 폭도들한테 피 맞아서 흘리는 피 흘리는 거 네, 봤죠? 많이 다쳤죠. 공수처도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공수처 그 수사관들이 차 안에서 얼마나 공포를 느꼈겠어요. 막 이 폭도들이 차를 흔들고 유리창 차 창을 깨고 차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언론도 당했죠. 경찰도 당했죠. 저 중에 한 대여섯 명은 사형 선고도 날 수 있어요. 내란죄에다가 맞습니다. 지금 그 가중 그 돼서 그 경찰을 폭행하고 내란을 직접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잠시 뒤에 그 좀 이야기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그 형량이 지금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형량은 지금 약소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례적으로 가중되는 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례적으로 지난 1월 3일 날 적법한 체포 영장을 갖고 윤석열 체포하러 들어갔다가 5시간 반 만에 그냥 쫄래쫄래 나왔잖아요. 이건 법원이 모독당한 거거든요. 이 불법 영장이라고 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컬럼으로도 썼는데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관은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뭉개지고 있는데 근데 요번에 법원이 저렇게 유리창이 깨지고 7층까지 뭐 이 처참한 이 난입을 당하고 나서 조희대 대법관이 드디어 그 대법 전체 법원 그 대법관들 소집해서 조희대 대법관이 어제 긴급 회의를 했어요.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거는 사법 질서를 근간을 허무는 중대 범죄다. 지금 법원도 지금 감정이 아유, 그럼요. 감정대로 지금 끝까지 갔고 경찰도 그렇고 또 공수처도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 맞습니다. 열받아서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약올라 죽을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아마 법정 최고형을 다 때릴 것 같고요. 네. 오늘 구속영장은 현재 경찰이 66명 신청을 했고 네. 검찰이 63명 청구를 했는데 저는 구속영장 다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저 2030 뭣도 모르고 51%가 지금 2030이라는 거 아닙니까? 70대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 연행된 네. 저 폭도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뭐 방송에서 부적절한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들이 이제 신세 조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소유죄 이 조진 거를 누가 예. 책임지느냐? 이들 윤석열, 전광훈, 석동현,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김재원, 네. 뭐 나경원, 네, 뭐 네. 이런 그 작자들, 네. 당신들이 저 청년들의 일생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말입니까? 네. 뿐만 이자들도 아니라 참. 똑같이 배후
색출을 해서 이자들도 똑같이 소유죄를 적용해서 네. 10년 정도는 때려야 돼요. 소유죄가 적용되면 그렇죠. 일단 10년까지 10년까지 예, 나오고 그게 또 넉넉히 나오죠. 가중 예. 처벌이 되면 지금 내란 선전 선동 국회의원들은 지금 내란 선동 선전죄가 지금 거의 다 지금 적용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저 44인 한남동 집회에 가가지고 내란 수개범 옹호했던 사람들 그때 집회 저거는 부추긴 사람들 우리가 얘기했지만 네. 정당 해산, 위헌정당 해산 18에 들어가서 국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정도의 지금 엄청난 중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저자들이 저자들은 반드시 잔불 정리 차원에서 응징을 해야 된다. 국민들이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게 국헌이 문란이 되고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런 지금 맞습니다. 엄청난 네. 역사적 사건이 터진 겁니다. 집단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그 죄악 중에 가장 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특히 경찰을 폭행을 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지 적용이 되면 소유죄에다가 그건 뭐 거의 내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물 파괴하면 또 공영물 7년입니다. 파괴라고. 하필 또 그게 공공기관 중에 법원이잖아요. 맞습니다. 법원이 여기에다가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손괴에 대한 그 규모는 별도로 있는 거지만 충격받았던 그 공무원들 그리고 정신적 피해까지 같이 해서 가중치를 적용시키면 이 사람들 뭐 선배 이야기대로 인생 조졌어요. 지금 폭행당한 기자들도요. 네. 이 트라우마에 빠져갖고 이게 엄청나겠죠. 이제 네. 아마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갈 것 같고 그리고 경찰들도 네, 마찬가지고요. 헌법재판소 지금 노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경찰들이 가만 안 둘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봤던 그 갑옷 같은 경찰 특공대 예, 있잖아요. 예. 그걸 이런 때 써야 될 그러니까 거. 어디다 그런 쓰고 진압봉. 네, 진압봉하고 그건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찰도 이런- 너무 만만히 봤던 것 같아요. 이런 폭도들이 오면은 그 옷으로 강력하게 진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광훈 눈에 보이면 저 대갈통도 좀 깨줘도 될 것 예. 같고요. 그렇다고 뭐 경찰이 뭐 어디 뭐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잖아요. 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광훈은 진짜. 딴 거 없어요. 돈벌이에요, 돈벌이. 저 전광훈이라고 하는 악마, 사탄 같은 저자의 돈벌이에 왜 수많은 그 국민들이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태극기 모독을 하고 성조기도 모독하고 어떻게 법원에 난입을 해서 저 폭동을 일으키냐 말이죠. 이번에 저 법원 난입으로 일어나가지고 요놈입니다. 유튜브들 네.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진입을 유도하는 주동자로 추정되는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미리 계획돼 있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발적으로 지금 화를 참지 못해서 시위자들이 그 뭐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준비된 폭도 난입이었고요. 이 난입에 같이 참가했던 젊은층들이 무슨 작전하듯이 역할 분담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 실행을 시켰거든요. 차판사 잡으라 막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되게 충격적인 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시쯤 돼서 여자들이 그 서부지법 그 후문 쪽에 저는 서부지방법원 여러 번 가봤거든요. 네. 예전에 조현아 땅콩 회항 유명한 사건 있죠. 네. 그때 요 서부지법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취재차 네. 서부지법에 많이 가서 그 후문 그쪽 네. 구조를 잘 알거든요.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왜 우리 그 키세스 쪽 네. 그 은박 담요 뒤집어 쓰고 근데 저런 놈들 몇몇 행동 그 대장들이 얘들 깨우더라고요. 야 지금이야. 이게 영상에 다 잡혀 있어요. 일제히 얘들이 일어나더니 저놈 손가락 보세요. 작전 하나 지시하는- 폈죠 하나. 네, 네, 작전 제가 지시하는 5개 필 거죠. 때도 있습니다. 네, 그건 네. 5번이고요. 맞아요. 저거 1번이거든요. 네. 일제히 조 신호가 떨어지면서 저게 앞문 쪽이었는데요. 저 네. 후문 쪽이었는데요. 네. 옆에서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일부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작전 벌인 거예요. 맞습니다. 준비된 네. 난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JTBC 기자가 휴대폰으로 7층까지 따라갔는데 저놈 머리가 투블럭이에요. 네. 저놈이 7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층에 요놈 말고
판사실문을 발로 찬 놈이 있는데 그 놈은 알고 보니까 전광훈이 교회의 전도사였다. 맞아요. 그놈 아주 유명한 유튜브잖아요. 유튜버. 네. 지금 여기 까르티에 럭키님이 우리 경찰들도 바디킴을 꼭 달고 다녀요. 맞아요. 아, 이제 그래야 우리 됩니다. 이번에 이 확연히 이제 봤던 것처럼 경찰들이 바디캠 차고 미국처럼 예. 그래서 저 폭도들 강력하게 진압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진압해야 됩니다. 아까 김태혁 우리 위원이 경찰도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설마 저 법원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법원에서 저렇게 폭동을 일으킬 그런 줄이야. 시나리오는 몰랐겠죠. 지금 우리가 네. 8, 9년 전에 그 박근혜 탄핵 때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그 시위를 해서 뭐 K 집회라는 이야기까지 붙을 정도로 되게 세계 부러움을 많이 샀고요. 그리고 홍콩 시위 때는 우리나라 뭐 전술을 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폭도들이 하루아침에 이 나라 망신을 너무 심하게 시켜버렸습니다. 진짜. 극과 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게 저는 그 남미나 어디 무슨 아프리카에서 그 불복해서 네. 폭동을 일으키는 이것과 다르지 법원이지 않습니까? 참 끔찍합니다. 네, 유튜버 한 명 더 보자면 이런. 베인규라고 하는 신남성연대 대표로 있는 사람이죠. 이자도 유튜브 뭐 이렇게 뭡니까 돈 땡기는 거 뭐죠 예, 이제 예. 슈퍼챗 열심히 잘 이번에 땡기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대요. 네, 저 법원 그러면서 난동하면서. 뭐 자기가 후원금 뭐 이렇게 돌려놓겠다고 이렇게 뭐 인터뷰까지 했던데 요놈은 선동을 해놓고 빠져나갔죠. 요 배인규가 라이브로 선동 방송을 많이 하고 네.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방송을 중단하고 자기 편의점 가서 돈 세는 거, 차 안에서 돈 세는 것도 슈퍼챗 얼마 들어왔나 이것도 발각이 됐고 편의점에서 담배 사러 간다고 해놓고서 튄 거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 다 사진을 찍어서 저들의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펜코라든가 이런데 제가 이따가 펜코 설명드리겠지만 올려서 이 친구도 이제 거의 이 세계에서는 돈벌이가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은 못 쓰게 하더라도 제발 바디캠 좀 경찰 역시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이런 걱정. 네, 비슷한 걱정들일 겁니다. 권영세가 얘한테도 선물 보냈죠? 아니 그러니까 선물. 무슨 선물 보냈대요? 그럼 뭐 뭐 구정이니까 구정 선물 보냈겠죠. 뭐. 예. 자, 설마 그 현금 보냈겠습니까? 선물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선물? 10명한테 그러니까 보냈더만요. 예. 이 무슨 짓입니까? 이봉규부터 예. 시작해서 신혜식부터 시작해서 고성국도 보냈을 테고요. 보냈고요. 다 우리가 예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핫이슈 브리핑 두 번째입니다. 그 제목은 윤석열만큼 민주당도 싫다고 네. 2030 남성들 극보수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난 대선 때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마스크 쓰고 있네요. 저 지난 대선 때 2022년 이제 3월입니다. 3월 10일경 대선 마치고 광주광역시에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윤석열 대신 당선자 대신 이준석이 내려가서 이제 파티가 벌어졌죠.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준석은 뭐 이제 이 남성들 2030 특히 남성들의 지지를 많이 끌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불과 한 3개월쯤 뒤에 본인이 또 국힘 당 대표에 이제 선출되기도 했고요. 2022년입니다. 2020 그 당 대표인 때였죠. 그래서 저 이준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남성 쪽에서의 그 지지를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대선에서 이겼다. 이 자신감이 이제 팽배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갈라치기 논란에 이제 휩싸였죠. 젠더 갈등. 네, 젠더 갈등에 이제 당사자다. 혐오 조장. 혐오를 조장한다. 아까 무슨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일들이 정말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청년 정치의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데 구태 정치인들의 유물인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서 했죠. 네, 자꾸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뭐 이쪽이 더 저쪽이 더 세대 갈라치기. 계속 그런 일들을 하다가 또 오늘은 또 그 자기네 당 그 개혁신당의 헌화 대표를 결국은 물러나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 당직에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네. 친구는 젠더 갈등을 조장해서 네. 남성들로 하여금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반페미 이걸 불러일으켜줘서 그걸로 덕본 놈 아닙니까? 근데 여성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해요. 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성들하고 김소연 왜 그렇게 변호사하고도 싸우고 여성들하고 뭐 좋게 지내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도 2030 그렇고. 남성들이 그래서 허은아도 그렇고. 이준석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빵빵해진 게 네. 이제 이준석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 네. 민주당 싫다는 사람들 네. 특히 2030 세대 남자들이잖아요. 네. 그 싫은 이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여성 친화적인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문재인 때부터 문재인 정부 시작된 때 건데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페미니스트 정치하겠다고 한 게 그게 2030 애들한테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네, 같아요. 남성들한테. 예. 네. 그리고 그때 한참 유행되는 말이 있었는데 이찍이라는 말이 유행됐었어요. 이찍이 이제 그때부터 2번 찍는다는 얘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때 2번이 윤석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이 그 이찍 찍는 사람들을 조롱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이찍 찍는 애들 쪼잔한 남자라고. 예. 여기서 또 좀 비웃장이 좀 많이 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재명 싫어한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난 이재명이 싫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옛날에 경기도 도지사 당선 때 네. 방송국 기자에게 MBC MBC 기자한테 미리 예약된 게 아니니까 방송 못 하겠다고 하고 성질낸 거 있잖아요. 그게 두고두고 얘네들은 그 먹잇거리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은 언제든지 그 방송국 기자처럼 국민들에게 그 우리도 저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건 뭐 일리가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여러 범죄 엮여 특히 영화 아수라에 나오는 시장 있잖아요. 네, 그걸 자꾸 네. 이재명이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그 나는 민주당의 조국이 좋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또 경계를 해야 돼요. 왜 이 네. 친구들이 윤석열이 계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도 심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귀결점 그런데도 왜 민주당을 미워하느냐 이거는 언론 특히 조선일보가 양비론을 들면서 네. 몰고 간 측면도 있고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2030 남성 우파 결집의 배경과 저는 이제 사회적 시사점이라고 해서 제가 기사로 쓰려고 자료 조사를 좀 해놓은 거 그 부분을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면 네. 보수화의 흐름은 2010년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는데 일베에서 팸코로 변화합니다. 일베 어땠죠? 우리가 세월호 할 때 폭식 투쟁 그래서 사회로부터 지탄 받았죠. 너 일베하냐? 이게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렇죠. 갖고 일베가 쇠퇴하면서 이 친구들이 FM 코리아 팸코로 옮겨갑니다. 거기 가면 정말 이대남들 거기에 그 지조가 누구예요? 이준석 아닙니까? 저희가 이준석 비판하는 에피소드 우리 방송에 올라오면 네. 상당히 댓글 많이 붙죠. 네. 그 친구들이 여기까지 몰려오곤 있거든요. 네, 네. 그 팸코로 변화하면서 반페미니즘 정서와 젠더 갈등이 주요 동인이 됐어요. 왜 팸코로 팸코는 2030 남성들의 전유물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페미니즘 반페미하고 젠더 갈등이 주요 동인이 됐어요. 여기서 뭉친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2022년 때 대선에 20대 남성의 58.7% 근 60%가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일찍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런데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켰을 때 20 남성들도 윤석열에 대해서 완전히 손절할 정도로 비판 심하게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계엄에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탄핵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이 친구들 처음에는 탄핵 스탠스로 섰어요. 탄핵 찬성 쪽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의도 그다음에 남태령 한남대로에서 뭘 봤죠? 2030 MG 여성들을 봤죠. 여성들입니다. 예. 80% 이상이었죠. 네.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또 소외감을 느낀 겁니다. 자기네들이 설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친구들이 성향이 탄핵 반대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분석했냐 하면 소외감 또는 열등감의 발로다. 컴플렉스. 우리도 윤석열이 저거 잘못돼서 저거 탄핵시켜야 되는데 근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성들이 광장을 지배했는데 여기 쭈삣쭈삣 들어가서 이거는 또 반페미 정서하고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점 더 극우화돼가. 거기에 신남성연대라든가 극우 유튜버들이 소외감 그다음에 사회로부터 얘네들이 일종의 루저 애들이에요. 직장도 못 구하고 얘네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유튜버로 나선 겁니다. 이게 짭짤하거든. 돈벌이가. 네. 거기에 얘들이 동화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럭키님이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아 놀랐어요. 그 폭도들 중에. 맞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야 뭐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 젊은 20, 30대들 이제 무섭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 야, 이게 젠더 갈등이 혐오 수준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이거 보세요. 근데 네. 더 심각한 게 이게 사회적 문제인데요. 이들이 들고 나온 구호를 보십시오. 스탑 더 스틸입니다. 네. 이게 그 아까 우리 김태혁 의원이 말씀하셨던 트럼프고 아니면. 트럼프가 그 의회 점거할 때 그때 그 마가라고 그러죠? 트럼프를 추종하는 운동 마가들이 썼던 게 스톱 더 스틸인데 지금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전부 스톱 더 스틸 들고 나옵니다. 피켓이. 그리고 차이나 아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구속 등이 구구 결집의 중심구호로 등장했다. 이게 혐오의 대상을 중국. 네, 한켠으로 굉장히 또 속상하는 부분은 지금 그 일본이나 중국은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회 현상의 다이나믹한 모습들 많이들 보도하기도 하고 뭐 또 네. 이런 일이 겪고 나면 또 혐한 서적들이 또 막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저렇게 이제 열등한 곳이다. 그러면서 늘 저 나라 사람들은 늘 싸우고 갈등하고 여기서 여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소재거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제 퍼나를 거리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일본 10대 20대들이 좋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꽤 자존심이 그렇죠. 상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면서 이제 한국의 낮은 수준의 이런 갈등 문화를 또 재생산할 가능성이 너무 많이 경제적 또 커진 거죠. 불안정에다가 네. 경쟁에서 소외됐죠. 20대도 문제지만 그 60대 이상들 있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계속 언론은 그 유튜브 그쪽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민주당이 윤석열을 토끼몰이 하듯이 해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다. 예. 그리고 결국 민주당 그 대표인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하면서 시간을 계속 늦추고 있다. 이거는 공정한 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네. 윤석열은 핍박받는 신데렐라고 반면 이재명은 신데렐라를 핍박하는 계모 이런 식으로 자꾸 사실 뭐 그거 자꾸 이미지화하니까 그게 문제가 하는 되는 게 거죠. 그런 예.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 뭐 부정선거론이라든가 그 뭐 우리나라의 뭐 중국 뭐 우리나라가 빨갱이로 이제 넘어간다라든가 이제 이런 거의 뭐 근거가 예. 찾기도 어려운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근데 사실처럼 이렇게 퍼뜨리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들이 참, 이제 그 경쟁에서 소외되고 이런 그다음에 젠더 갈등이 있다라는 거를 캐치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극우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혐오 카르텔이라든가 극단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2030 일부 남성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 네. 친구들은 어찌 보면 불쌍한 피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앞선 코너에서 이제 잠깐 언급했듯이 그 이쪽 극우 쪽에서는 그 챙기고 싶은 게 자기네들 그 권세를 확장하는 맞습니다. 것과 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활용을 하고 활용 있는 건데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그 아이템으로 치는 게 사실 그 손꼽아 보자면 한 서너 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정선거론 네, 그리고 빨갱이론 우리나라가 이제 맞습니다. 갖다 바친다 하는 이제 이런 몇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그걸 확대 재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누구 잠깐 이제 이야기 주신 것처럼 우리 주임집 아줌마 교회 권사인데 이제 저에게 공산당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산당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아니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자유를 조금이라도 잡으면 난리가 나는데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북한의 그런 독재에 대해서 찬동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못 사는 나라를 우리가 이 이른바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빨갱이론, 네. 종북 좌빨딱지 이거 이제 우리 사라진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얘네들이 혐오하고 반중 반공 정책을 무기화해서 이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종북 좌파 빨갱이가 다시 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보고 빨갱이래. 제 기사를 보고 댓글이 빨갱이 기자 새끼라고 우리 댓글이 이렇게 붙어요. 전파사에서 제가 빨갱이입니까? 네. 저는 공산당 싫어요. 예전에 잠깐만요. 예전에 그 빨갱이냐 아니냐 뭐 간별하겠다고 하면서 네. 매거시처럼 막 열풍이 불었던 게 뭐냐면 빨갱이가 아니라면 김정은이 개새끼라고 욕해봐. 이게 한때 유행이었었어요. 예. 지금 시진핑 욕해봐. 또 이것까지 또 참. 해야 된대. 지금 우리 전파사가 전파사 여기 작년에 아니, 제가 이야기하면서 잠깐만요. 제가 예. 여기 세 분은 다 빨갱이 아니에요. 김정은 욕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볼까요? 그 저희들이 그 친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 중에 유난히 그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선에서 그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보다 더 일본스러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요직에 그 역사 주요 학회라든가 이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자리에 앉는 것들을 보고 이거 정말 잘못됐다.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편향적으로 인사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그래서 그 친일 극우 세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논조를 주로 이제 견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그걸 몰아가기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인사잖아요. 인사. 이 사람이 어떤 말을 그 전에 했었고 공식 성상에서 어떻게 했고 어떤 정책을 주장했고 하는 그런 인사를 어느 요직에 앉혀서 실행하게 하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왜 이 정권은 친일 정권이지? 왜 일본 편향적이지? 왜 우리의 이익과 이런 부분들은 도외시하고 왜 일본의 이익에 앞장서지?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우리나라 경찰들이 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 경찰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팩트도 아니고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빨갱이다. 이제 민주당을 찍으면 북한에 우리나라를 갖다 바친다. 이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여기 대응을 한다. 여기는 좌파, 여기는 우파.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 법원 난입 폭동 사태엔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고 여와 야의 정치적 진영이 문제가 아니라요. 저건 우리나라가 애써 지켜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거고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엄청난 폭독
폭동입니다. 저거는 맞습니다. 네. 저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내란 음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보수와 진보가 필요 없이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다가 실패한 놈 아닙니까? 그런 놈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이분이 들을 필요도 없는 극우란 거죠. 단어도 틀립니다. 극우라면 나라 사랑을 해야죠. 그냥 테러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테러 맞습니다. 어떻게 예. 극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폭동 테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우, 극좌, 좌우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나라의 질서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이익을 대변하는 그 판 위에서 이야기를 해야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그러면 극우라고 하죠 보통은. 근데 이걸 좀 더 보편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자 해서 뭐 너도 뭐 나도 뭐 이렇게 일 안 하는 사람도 다 퍼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또 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과 윤석열이 하고자 하는 이런 이상한 정치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특히 전 머시기 그 사이비 종교인이 개입된 그 사람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하는 이런 건 정치라기보다 얼치기죠, 얼치기. 그래서 이건 이상한 현상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사회적 암세포가 지금 확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자기 아가리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집단들이 그 세력을 넓혀나가는 그런 암세포고 이런 암세포가 커질수록 국가 건강은 극도로 이제 쇠약해지니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발전에 대해서 배우는 나라도 많고 우리나라 문화가 우리나라 생기고 얼마나 이렇게 강대국으로 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귀중한 이때, 이 소중한 이때, 이 암세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은 이제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 고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을사년 이제 시작하는 이제 이 해에서는 지금 이 고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은 어떻게 뭉쳐져 있냐면 그 부정선거로는 이들의 이제 하나의 신념이에요. 아니라고 해도 믿습니다. 그다음에 반중국 정서, 공사나 음모론 등이 얘들의 핵심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어떻게 추앙하냐 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구치소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네들이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냐면요. 3.15 부정선거, 5.18 민주화운동, 반중정서, 한미동맹 모든 역사를 왜곡해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와서 저질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벌받았잖아요. 지만원이 그러다가 예. 지금 그 방에 가서 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등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얘들은 이걸 신념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 근거 없는 악의적인 이야기를 해도 처벌받는 거 아시죠? 그럼요. 처벌법 생겨가지고 지만원이가 처벌받아가지고 지금 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는 처벌받으십니다. 얘네들 논리는 그러니까 트럼프와 윤석열을 동맹 관계로 맺어놔요. 그래서 트럼프가 윤석열이를 구하러 온다. 이걸 아주 신봉하고 있잖아요. 구하러 오기는 그거를 트럼프가 윤석열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 나쁘게 그래서 생각하는데요. 예. 미국과 협력해서 중국의 공산화 시도를 저지한다라는 게 이들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송조기와 태극기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한심스럽게 그러니까 한심스럽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는 지금 평양에다가 미 대사관을 맞습니다. 꽂아놓고 노벨 평화상을 타려고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지금 성조기를 지금 손에 들고 이게 흔들고 하는 이런 일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그걸 왜 그걸 흔들고 이스라엘기는 또 왜 흔들고 지금 네? 이들이 지금 이제 구속되고 막 이럴 위험에 있는데 왜 5.18은 전혀 다른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그거야말로 국민 저항권이었잖아요. 4.19하고 불의의 항거하고는 우리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이번에 헌법 개헌하며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국민 저항권입니다. 얘들이 근데 전광훈이 얘기하는 저항권을 얘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킨 애들, 구속당한 애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
5.18 민주화 항쟁의 피해자들 보상받죠. 보상을 받을 거라고 얘네들 세계에선 이렇게 또 얘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그래서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정치인들 저렇게 하죠. 윤상현 예.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정말 그 나쁜 정말 사람이에요. 나쁜 그리고 안 좋은 저기 선례를 남기는 그 거죠. 극우 유튜버들 모아놓고 설 명절 선물 돌려가면서 네, 그 맞습니다. 부축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축이니까 왔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뉴스화 돼야 되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 퍼포먼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더 퍼블릭 또 뭐 어디 아시아 경제 아시아 투데이. 에너지 아시아 투데이 에너지 경제 지금 스카이데일리. 스카이 데일리 지금 몇 군데 언론사들이 그 전에 이제 기존의 그 보수 신문이라고 하는 뭐 신의 뉴델리나 한수 뭐, 예. 이런 데들은 약간 지금 있는데 신진들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 밀어주니까 독자들이 이제 찐 독자들이 이제 있을 거다 후원금이 싶으니까 엄청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그런 그 형국. 예전에 제가 농담 삼아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변희재가 원래는 보수 유튜버였잖아요. 처음에는 또 진보 진보였죠. 쪽에 그러다가 한동안 보수로 갔다가 진보로 왔다가 지금 뭐 변신을 하고 지금 있죠. 미국에 예. 뭐 자신은 뭐 망명 같다라고 하는데 변희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진보로 오니까 정말 자기 고향 찾아온 것 같아서 좋은데 이게 그 돈이 안 된답니다. 보수는 그 변희재 얘기를 들어오면 알이 크대요. 알이 크다. 네, 근데 진보로 슈퍼챗이 오니까 어마어마하다고 알이 적대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그 신의 한수라든가 고성국 TV라든가 이봉규 TV라든가 저 아까 그 신남성연대 얘네들 보면요. 뭐 슈퍼챗이라든가 이 수익이 장난 아니랍니다. 얘네들이 윤석열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얘들도 다 안 돼요. 저거 악마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니까 네. 계속 이러다가 쟤들은 이제 치고 빠질 거라고요. 저희들은 슈퍼챗 아니어도 됩니다. 저희는 유튜버 아니고요. 좋아요, 댓글, 다시 보기, 구독으로 열심히 제일 전파사 저희는 잘 살려 셋 다 살아가겠습니다. 현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역 모 신문사 편집 국장들이고요. 저희는 그냥 유튜브를 위한 유튜버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현역 신문사 기자들입니다. 예. 정확한 취재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일장기를 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여기 럭키님이 속으로는 일장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제일 전파사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마침 그때 이제 두 번째 회를 할 때 기시다가 그 윤석열이 만나러 왔죠. 아니 자기 총리 이제 다 네. 임기 다 마치는데 왔어요. 뭐 그런 설레가 없었는데 아무튼 와가지고 윤석열하고 이제 만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호사카 유지 교수가 네, 맞아요. 나오셨죠. 이제 여기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 일본의 야욕 그 사라지지 않는 일본의 야욕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내 이 정권 내에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뛸까? 저희들이 분석하는 바로는 저희들이 진단하는 바로는 꽤 오랫동안 잘 사는 집에서 그러니까 이 친일 혹은 또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방 이후에 한국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고 그 자식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또 그 자식들이 그리고 일본의 자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사고 또 기업에 투자하고 소위 말하는 그 기득권층 그렇죠. 이제 거기에 그 확산되다 보니 이 그 민주 진영 세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계속 자꾸 처단하자 뭐 역사 바로 세우자 하니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 위협으로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공고히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모든 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실력자들이 일본의 장학생도 많고요. 일본 장학생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자본으로 사업을 일군 사람들, 그다음에 실제로 일본인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이러다가 틀릴 수도 있겠다. 왜 저렇게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라고 하는 그 위협 그리고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을 털어버리고 그렇죠.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그렇게 나는 그래서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식의 그 사회 현상을 저희들은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런 표출되는 이상한 이런 난장에 대해서 그 원인이라고 좀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극우들은 반중국 정서를 갖고 있으면서요. 이제 현중 감정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극우들이 또 일본의 극우 세력과는 또 결합이 돼 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게 역사 청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오늘날 윤석열 같은 저 외라이트 밀정들의 지배당해서 계엄까지 일으켰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한 3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그 충성 충성 8천인가. 8천. 예, 그거는 그때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방송에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 그 얘기 끝에 제가 우연히 봤던 그 여파라고 하는 반민특위 그 후손들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이게 저도 최욱의 매불쇼에서 그 추천받았었는데 저도 봤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유튜브에 여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2시간 한 40분짜리인데요. 아, 저 감동 있게 또 봐서 반민특위라고 하면은 또 그러니까 약자기 때문에 예, 이걸 예. 이제 설명을 좀 조금만 해주신다면 반민족 실천 특별위원회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꼭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친일 세력들을 청산하려고 했던 거죠. 청산을 하기 위해서 그때 청산이 안 돼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청산을 못 해가지고 북한 애들도 항상 조롱하는 게 남한에는 우리는 그 외놈들 다 청산했는데 너희는 청산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민족의 정통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남한을 인정 못하는 거야라고 하는 게 북한의 논리입니다. 예. 북한에서 청산 안 해야 될 사람까지 청산을 해서 그러니까 친일 청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혔던 거는 빨갱이를 잡아야 된다. 네. 반공주의 때문에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친일 청산은 뒷전으로 밀려야 된다. 그리고 독립운동 하거나 그다음에 친일 청산을 하려고 시도했던 반민특위 이분들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인 거죠. 빨갱이라고 더 씌워갖고 오히려 친일파들에 의해서 당하는 그렇죠. 이 이제 역사적 비극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 그들은 기득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와갖고 저 극우들이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팡마님 이야기대로 그때도 우리가 분단이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전범 국가인 일본이 분단이 됐어야 됐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미국의 어떤 뭐 대륙으로서의 그 마지노선을 더 좀 대륙으로 이제 높이자 하는 그런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이 되면서 일본이 살아난 거고 일본의 그 이익에 계속 그 종속되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그 을사년 우리 120주년이고 해서 이제 어떤 매듭을 이렇게 좀 지어야 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시점이 됐는데 이 역사적 시점에 윤석열이 지금 술 처먹고 있을 시간입니다. 분명히 술 처먹을 시간입니다. 지금 9시 15분인데요.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국군병원으로 갔습니까? 예. 잠시 뒤에 윤석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플앤뉴스 다음 코너입니다. 네, 윤석열 깜빵에서 평생 있을 거다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깜빵에서 평생 있을지 김경호 변호사는 윤석열이 총살일 것이다라고 이제 확신에 찬 어조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검찰이 알아서 윤석열을 이제 처단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오늘 사진입니다. 2시경에 헌법재판소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초유의 늘 요즘은 헌정사상 초유입니다. 하도 뭐 매일매일 이 뉴스에 이런 초유가 아닌 게 없습니다. 예, 초유가 아닌 게 없는데 저런 몰골을 저 헌법재판소에서 보는 것도 참 그렇고 빨간 여유가 넥타이. 있네요. 빨간 넥타이인 거 보세요. 오늘 저녁에 이제 술 마실 거니까 지금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다 준비를 해놨다면서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구치소에 지금 며칠 있었다고 네. 그 경호원 그 30여 명하고 네. 의왕구치소 대기실에서 네. 소주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그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변호사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래서 아예 법무부에 공개 질의를 했어요. 자, 윤석열하고 경호원 30여 명이 구치소 대기실에서 소주 파티를 벌였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소주를 들고 조국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 소주 파티를 벌이려고 하는데 이거 허락해 주실 수 있겠냐고 법무부에 공개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술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야 윤석열이 이제 깜빵 들어가면 술도 끊고 사람 돼서 나오겠구나라고 했는데 저자는 그 구치소 들어가서도 술을 먹는다. 오늘 이제 우리 김동연 사장이 너무 막 약이 올라서 이게 헌재 나온 게 이제 내란 선동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구치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법무부에 질의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교정 당국도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오늘 이제 술판을 못 벌이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그래서 구치소 메뉴를 봤어요. 저녁 메뉴를. 보니까 고기도 없고 술도 없어요. 술은 물론 없겠지만 순두부국하고 어묵볶음하고 콩나물 무침하고 배추김치예요. 오늘 메뉴를 보니까 저 입맛 다시는 거 보세요. 이거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야 준비해 놓은 거 오늘 소주 깔아 가자. 그래서 서울 국군 지구병원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 벌써 오래전에 체포영장을 뭐 집행안에 만에 이를 때 열린공감에서 잠입 취재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그때도 국군 병원에 입원한다. 갑자기 응급실로 간다. 뭐 그랬죠. 뭐 당뇨가 지금 당뇨가 있어서 어쩐다. 그러면 체포 당하는 걸 좀 미룬다. 얘는 계속 시간 끌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서울 국군 수도병원 지구병원 옆에 보니까 문 하나 사이로 수방사. 네. 예전에 청와대 의장대 숙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문 하나 열으니까 그 예전 그 숙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방사가 경계를 서야 되는데 몰래 카메라로 슬쩍 스쳤는데 경호처 직원이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술 마시는 거죠.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가 체포 안 당하고 원래는 체포 안 당하고 글로 가고 거기서 이제 술판 벌이면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고서 그러면 이제 경호처가 경호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개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개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글로 갔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다들 우리 구독자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저지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허구한 날 매일 술 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며칠간 요 며칠입니다. 한 4, 5일 이제 아마 굶었을 때 그 와중에서도 고세 못 참고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도 공수처가 공수처 조사 안 받는다고 하니까 구인하러 갔잖아요. 구인이란 건 뭡니까? 깜빵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 가서 조사하겠다라는 건데 어제 버텼대요. 그래서 실갱이 끝에 9시에 공수처가 결국은 철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오늘 느닷없이 자기 헌재 가겠다 이런 거예요. 왜? 오늘도 공수처가 와갖고 끌어가려고 하니까 불안하거든. 술도 못 먹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 헌재 끝나고 가면 원래는 다시 이제 서울 구치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수처는 지금 가 있습니다. 얘 끌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이제 술이 땡기니까 나 병원으로 가련다. 야 준비해놓은 거 있지? 글로 튄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하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저기 용산에 몇몇 식당 그러니까 저 인간이 좋아하는 몇몇 식당은 식당에 아예 그 좋아하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둡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몇 명이 올 줄 모르니까 한 곳이 아니고요. 그 대통령실 앤드 출입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 자리는 밤에 몇 시에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결제가 이미 되는 겁니다. 온 걸로 치고 그러니까 비워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 자리 좋은데 왜 내가 좀 앉읍시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 주인이 못 내주는 거예요. 그 윤석열 저 인간 자리거든요.
그 술의 진심이라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하고 사는 인간이에요. 술과 고기. 그러니까 술 고기뿐 아니라 자기 자기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다음에 오늘 그 헌재 가가지고도 다 거짓말이라고 그 다 드러난 정황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적 없다라고 발뺌해버리거든요. 그러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참 찌질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치졸하고 덜 된 거예요. 사람이 덜 된. 그런데 또 새로운 유시민 인간형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 인간 윤석열에 대해서 인간 윤석열에 대해서 연구하는 새로운 인간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아니 이제 헤어스타일이 지금 맞박을 왜 저래 팍 까가지고 저걸 줘 때리고 싶게 저걸 만들었는지 예전처럼 머리 좀 내리고 좀 지내지 저걸. 아무튼 지금 술판 버리고 있을 것 같은 뭐 거의 뭐 지금 확정적으로 지금 거기 갔다는 거지. 뭐. 추정입니다. 또 뭐 경호처에서 김성훈이 까라 또 뭐 얘네들이 또 뭐 찾아온다, 찾아올라 또 여기. 잠시 뒤에 김성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틀지 모르는 김성훈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다음 사진을 이제 보면은 요거 이제 강릉입니다. 강릉. 강릉입니다. 그죠? 네, 강릉입니다. 윤석열을 그렇게 좋아하고 뭐 죽고 못 사는 권성동이 지역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번에 강릉 정치인들이 하도 특히 강원도 쪽 뭐 이철규가 있는 이철규는 동해 삼척. 그러니까 거기가 저기 보수 강세라고 하지만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이번에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도 뭐 곧 죽어도 그쪽은 뭐 내가 뭐 대니 어쩌니 이제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데 과연 그게 이번 일 지나고 나면 그럴지 저는 그 올해 안에 저쪽 지지도는 특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당은 불가피하게 해체 수준으로 갈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아마 두고 보십시오. 우린 벌써 뭐 석 달 전부터 국민의힘 분당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죠.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 저기 저 사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저 이제 퍼포먼스 하는 건데 오죽했으면 강릉 시민들이 네. 권성동이 너 그만두라고. 네, 윤석열 관을 지금 운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수계라고 해서 저거 12월 21일입니다. 예, 이제 야, 이런 그 퍼포먼스 저 사진을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저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를 보는 사람들, 이 지금 이걸 보는 사람들, 강릉이라고 하면 권성동의 뭐 그리고 또 왕국이죠, 왕국. 윤석열도 왕국이죠. 저기 또 인연이 또 깊지 않습니까? 예. 강릉지청에서 근무했을 때도 이모도 저기 살고 그리고 또 대권 출마하기 바로 전 이게 등장하기 2021년 6월 바로 직전에 또 이모한테 그 남녀호랑개교. 그 예. 앞에 사진도 예. 찍고 그 일본의 아주 그 예. 친일본 권성동하고 그렇죠. 술 입 이렇게 먹고 사진 또 인증샷도 찍었고. 저 관짝으로 보낼 사람 중에 저는 이 사람을 지목하고 싶습니다. 박세현 계엄 이번에 그 계엄 사태 관련해서 지금 특수수사본부의 본부장입니다. 네. 그 박세현은 뭐 몇 차례 이렇게 지목을 뭐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이창수는 이제 서울지검장이고요. 박세현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75년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동훈하고는 아주 절친한 그런 그렇죠. 사이이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박세현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 조직 내에서 지금 한동훈은 지금 사실 검찰 조직 내에서 윤하고 이제 담을 쌓으면서 그렇죠. 완전히 외톨이처럼 돼 있는데 외톨이가 아니거든요. 박세현하고 이제 연합전선을 피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 박세현은 지금 고검장인데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박순용 전 검찰총장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예. 박순용. 그리고 박순용 그 전 검찰총장은 한동훈의 장인인 진영구 변호사와 아주 이제 절친한 또 사이고 뭐 또 술친구. 술친구죠. 설키고 한 그리고 저 한동훈 역시 박세현과는 현대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이제 선후배지간이고 또 서울대법대 또 이제 자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컨대 박세현이 이끄는 이 본부 이번 계엄 관련해서 이 본부는 내란죄를 바로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상황으로 봐서는 하지만 직권남용
가지고도 차고 넘치는 것들이 그렇죠. 많이 있죠. 예. 직권 남용하고 이번 그 내란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윤석열이 제일 잘했던 그 별건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잡고 들어오면 별건으로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이제 터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건진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건진하고 김건희하고는 워낙 그 긴 시간에 그 숱한 돈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된 직위와 관련된 그런 내통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피가 더러운 족속들이에요. 그쪽은 양심도 뭐 도덕도 없는 그런 족속들인데 이제 그쪽에서의 더러운 거래들을 아마 검찰이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그거는 박세현 본부장 쪽으로 정보가 다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윤석열 부부 특히 김건희 자기를 사살하려고 했던 김건희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 조만간 한동훈이가 강남 3구, 강남 송파, 서초 네.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당을 한나라당에서 그러니까 국힘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당을 꾸린다는 얘기가 정설처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전제 조건으로 한동훈은 뭔가를 하나 들고 나와야 되는데 김건희의 목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김건희의 주렁주렁 딸려 있는 자기를 몰아낸 국힘의 극우 세력들을 목을 하나 둘씩 다 걸고 나와야 되는데 그 목들을 쳐낼 사람이 박세현이다. 당연하죠. 네, 박세현이 그 목을 쳐내고 박세현도 꿈이 있다. 진형구 그 이제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변호사는 정치에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죠. 진보 성향이 짙고요. 그랬죠. 그리고 박순용은 DJ 정권 때 초대 검찰총장이었고요. 자, 이쯤 되면은 박세현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그 검찰총장은 아마도 박세현과 각을 질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도 어느 시점이 되면 심우정도 대가 약하기 때문에 박세현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자기 아버지가 심대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대가 약해요 거기도. 그래서 심우정에 대해서 좀 기대도 좀 많이 했는데 이번 그 내란 사태를 보면서 전혀 하는 일이 없어요. 예. 그 양반이 앞서서 그 진두지휘를 했다면은 좀 더 이런 일까지 안 올 수도 있었는데. 김건희 이유는 오빠 있죠. 친구 때뭘 포기? 예. 심우정이는 내란 동조자인데 기획자의 같은 팀.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지금 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거 계엄 날 터지고서 여인영 방첩사가 선관위 니들 서버 점령만 하고 있어. 검찰에서 와서 포렌식 할 거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사전에 검찰도 사전 모의에 들어갔다. 인지를 하고 지금 있었다. 검찰을 움직이고 있는 게 대통령의 김주현 민정수석이잖아요. 김주현 민정수석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이전에 이제 오늘 우리 명태균 게이트 다루나요? 네. 거기서 나오겠지만 네. 지금 명태균을 다 털었는데 11월 초부터 이게 그 정유미 통해서 심우정 통해서 김주현 민정수석 통해서 윤건희 부부한테 간 거 아닙니까? 수사보고가. 그게 11월 4일 아닙니까? 네. 11월 7일 날 느닷없이 윤석열이가 대국민 담화하면서 예.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검찰에다가. 네네. 그게 이제 묻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박세현이는 요번에 계엄과 무관하거든요. 네. 동부지검장 했으니까 네. 박세현이는 한동훈하고 같이 콤비 플레이로 윤석열이 달달달달 엮어서 사형 구형을 때릴 겁니다. 그렇겠죠. 특검이 때리면 좋은데 특검이 출범을 안 하게 되면 지금 공수처가 열을 수사하고 열흘은 검찰이 이제 수사하잖아요. 어차피 기소를 검찰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특조단 박세현이가 진두지휘 하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탈탈탈 김용현이 공소장이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네. 저 윤석열이는 표지가리만 하면 윤석열이 공소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김용현 공소장인데 윤석열 이름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140여 회. 하도 이제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덮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용현이 아주 초반에 잡혀 들어갔잖아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잖아요. 그랬죠. 검찰에.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김용현이 검찰에서 분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게 총살 지시였, 그 방아쇠. 그러니까 예. 발포 명령이 윤석열로부터 나왔다 그러고 자기 죽을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고는 못 죽고 이제 질질 가고 있는데 김용현이 다 불었어요. 검찰에서. 김용현이 왜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 검찰에 가보니 상황이 보통 생각대로. 상황이 아닌 거야 이게. 처음에는 윤석열이가 얘기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거야 이게. 잠깐 경찰이나 공수처나 여기에 끌려가면 네. 이게 이제 탈탈 털릴까봐 네. 검찰에 사전에 얘기하고 자진 출석이잖아요. 네. 형태가 갔는데 지금 이제 네. 임 사장이 얘기한 네. 대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 아닌 거예요. 그 이미 여기는 윤석열 이야기가 입 맞춘 게 아니구나. 이 끝났구나. 그리고 분명히 검찰이 하는 짓거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모멸감 느끼게 반말 비슷하게 야 너 죽어 임마. 맞습니다. 너 사형이야. 맞습니다. 그러고 더 충격적인 건 검찰 입에서 너 임마 윤석열이하고 너하고 근데 같이 죽어 너. 맞습니다. 너 끝났어. 이제 여기서 오는 그 충격과 모멸감. 모멸감은 사람을 그 골로박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버틸려면 버틸 수 있는 데였어요. 왜냐하면 검찰이기 때문에 자기 발로 간 곳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겠다는 마음까지 먹었다라는 거는 아 이건 아니구나. 그게 지금 검찰입니다. 검찰은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를 어떻게 아작아작 씹어가지고 다음 정권에 갖다 바칠까. 어쨌든 다음 정권은 윤석열을 갖다 바쳐야 되는 정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윤석열이가 그 내란 일으키자고 할 때 김영현한테 온갖 사탕 발림을 다 했을 거예요. 분명히 검찰은 내가 오래 있던 조직이고 내가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내가 완전 장악했으니까 뭐 일이 잘못되더라도 크게 검찰에서 너를 괴롭히거나 뭐 잠깐 살다 나오면 돼 이렇게 됐는데 막상 김영현이가 들어가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 잠시만요. 예. 지금 KJS님께서 지금 담배 한갑 자판기 커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 감사합니다. 멤버십이 이제 네. 그걸로 대변되는군요. 눈물 없이 못 들을 그 심파. 멤버십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우리 이제 방송하는 중에 지금 방송에서 차마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따로 빼서 이제 엑스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멤버십 회원분들과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부차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한다고 했더니만 장사 못 한다고 이제 구박을 좀 받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같이 시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따끈따끈한 뉴스는 멤버십에서 같이 좀 더 깊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세인트오님께서 나쁜 놈들이 너무 많다고 너무 많은 나쁜 놈들이 이렇게 화를 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댓글 네. 또 뭐 없으신가요? 네, 뭐 윤석열 질문 이런 거 없으신가요? 허풍에 지도 네. 속은 거지. 그렇죠. 윤석열 허풍에 속은 거죠. 맞습니다. 윤석열은 입만 열면 구라 줘. 그러고 그냥 말을 막 하는 게 그냥 인생의 이제 습관화가 돼서 그런지 지난 대선 때 무슨 말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자기도 뜻도 모르고 그냥 써주는 대로 막 읽고 그냥 막 벌리고 다닌 거잖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막 한 벌리고 말씀만 다니는 드리겠는데 네. 제가 윤석열이를 언제 인간이 아닌 놈으로 봤냐면 제가 그때 그 대선 기간 때 네. 그 대선 하러 어디 부산인가 내려가는데 기차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기차 발 올려놓은 거기에 거? 발 올려놓은 거 보고 네, 저 새끼 네. 그 구두발 올려놓은 거 보고 저 저 새끼는 인간적인 틀린 놈이다라고 봤어요. 보통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때 네. 이제 사진으로 찍힌 건데 네.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는 그거는 그 전용 기차였잖아요. 한 칸 빌려서 네.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승합차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옮기잖아요. 전국 갈 때 그 차 네. 이름이 이제 카니발이잖아요. 카니발 개조해서 타고 다니는데 벤 카니발. 그 안에서 얘기 들으면 저거는 인간도 아니랍니다. 그렇겠죠. 이게 사람 새끼가 기차에다 맞나 발 싶을 올려놓고 정도로 있는 놈이 뭘 그러니까 못하겠습니까? 뭐 진짜 욕은 뭐 그냥 기본이고요. 저 새끼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한동수 전 감찰부장, 예, 감찰부장이 아주 기겁을 하고 그 사람은 진짜 외모나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거의 뭐 좀 성직자 삘인 양반인데 그 사람 입에서 저것뿐만 아니라 그 검찰 지금 다 손 봐야 된다고 네, 하는 맞습니다. 그 검찰 개혁론자가 됐습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지금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네.
저스티스 가드님이 지금 자기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저스티스 오셨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뭐 술 취해서 하는 말도 많고 뭐. 네.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못했냐면 네. 사실은 검사들이 헌법은 사법고시 그거 할 때나 공부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형사소송법만 자체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포고령 그 1호 네. 이것 자체가 위헌이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87년 이전 헌법 네. 전두환 그 박정희 때 그때 헌법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진짜 그때 헌법 잘 모르겠는데 그때 헌법 그때는 그게 위헌이 아니었나요? 네, 그때는 그게 가능했죠. 네, 정치 다음 금지 순서로 포고령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루리님 처음 뵙는데요. 네, 저도 기차 구두발 떡이라고 다들 그때 뭐 충격들 많이 받았죠. 그때 인간 아닌 네, 걸로 네. 생각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플앤 뉴스 두 번째입니다. 자, 그 김건희 야반도주하고도 남을 X라고 사실은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 출국 금지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형사 고소 고발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수사 진행 자체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김건희 뭐 특검 하고 이제 네 번째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지금 진행된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김건희는 지금 뭐 자유인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뭐 해외 여행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저 아프대잖아요. 그래서 야구를 좀 근근히 버티고 있고. 지금 예. 온라인에서는 뭐 이거 동정론을 또 일으켜요. 그거에들. 그래가지고 김건희 동정론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저 사진에 나오는 사람 뭐 다들 이제 아시죠? 저기 이광호 본부장. 이광호 본부장이 왼쪽에 있고 김성훈 차장, 김건희 스타일이라고 하는 김성훈 차장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광호가 사실은 그 경호 업무 쪽으로는 이제 저 뼈가 굵은 사람이고 베테랑이죠. 뭐 네. 저 이제 김성훈은 뭐 통신 쪽이었으니까 뭐 이제 김건희 기쁨조 역할을 좀 했던 사람이고 그 2차 체포 실행 전에 38구경 권총 20장하고 공포탄 190발 요거 준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광우 본부장은 이제 끝까지 이 김건희의 호위무사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김건희를 이 두 사람이 다 지금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곁을 지키고 있는데 그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압색 들어가려 그래도 다 지금 경호처에서 막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체포 못하게 저 김성훈이 저렇게 막고 했는데 저 붙잡아가지고 조사를 하지 왜 저 놔줬을까? 저게 이제 서부지검에다가 경찰이 신청을 한 거잖아요. 네. 경찰은 영장을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법원의 청구 권한은 유일하게 검찰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검찰이 아예 그냥 기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서부지검의 검사가 단독으로 그냥 기각을 시켰을까요? 결국은 지검장한테 얘기했고 지검장이 누구한테 보고했겠습니까? 심우정한테 보고했겠죠. 그렇죠. 심우정이가 누구한테 또 보고했겠습니까? 김주현이한테. 김주현이는 또 지금 누구한테 보고했겠습니까? 윤석열이는 깜빵에 있으니까 그 V0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기각을 시킨 건데 이건 무엇이냐? 아직도 김건희의 검찰 라인은 쌩쌩하게 살아있다. 저 김성훈이를 잡아넣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게 윤석열이가 지금 깜빵에서 대기실에서 소주 파티를 한다. 그다음에 오늘 헌재 끝나고 깜빵으로 안 가고 병원으로 갔다. 이게 김성훈이하고 이광우가 존재하니까 가능한 거죠. 제 둘 날라가면요. 지금 경호처에서 그렇게 할 위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거인멸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김성훈이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이 시간 주는 거 아닙니까? 엊그제 이거?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제가 또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그리고 옛날에 출석하라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 출석 안 하네요. 저건 그냥 100%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아이고 그래서 대체 왜 저러느냐.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그 지금 비화폰이라는 게 지금 그 압색을 못 하고 있는 그 대통령이 예, 예. 직접 각
그러니까 계엄을 앞두고 통화하고 서로 간에 이제 소통했던 그 정황 증거들이 비화폰에 있을 텐데 그게 지금 관저에 있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지금 김건희고 지금 김성훈이다. 만일에 김성훈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압색 들어가서 비화폰을 잡아가 버리면 선배 아까 지적했다시피 지금 계엄의 그 기획은 검찰이 개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심우정이 그 깊숙이 개입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검찰이 털리잖아요. 김성훈 입장에서는 나 알지. 나 구속 들어가는 순간 하나 갖고 있어야죠. 그러면 계엄 모의할 때 안가의 모든 그 동선이라든가 여기에는 제가 근접 경험한 거 아닙니까? 김성훈이가 네. 그렇죠. 박정준 말고 그러면 그 심우정이라든가 김주연 그 민정수석 네. 검찰을 움직이잖아요. 네. 이 계엄에 모의한 모든 엑스파일을 김성훈이 쥐고 있으니까 나 잡아놓으면 니들도 같이 편치 않을 가는 거야. 거죠. 우리 공동 운명체야. 못 집어넣는 거예요 네, 지금. 실제로 그 심우정은 뭐 김건희 친오빠의 또 절친이고요. 그럼요. 희문고 희문고 누구가 나옵니까 여기? 희문고 우리 한번 맞잖아요. 분석했었잖아요. 87회라고 들었습니다. 그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시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수사 나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럼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검찰과 관련된 증거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 역할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라면 능히 할 수 있겠다. 김건희 혼자 도주를 시키든 뭐든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김건희는 지금 목이 쪼여오는 걸 느끼고 있는 거고. 뭐 한간에는 저 윤석열이 그 체포 그 새벽 5시에 이제 집행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런 얘기도 돌긴 돌았죠. 김성훈이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다 길을 터준 거 아닙니까? 다 불응한 거죠. 그때 뭐 진짜 한간엔 우스갯소리로 온라인 커뮤니티 네. 이런 데서는 김성훈이하고 김건희하고 1번 미랑. 1번 네. 미랑설 그리고 그러면 1번 미랑의 거처는 누가 만들어줬냐? 김태호가 만들어놨을 것이다. 걔는 밀정이니까 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파다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김건희 입장에서는 들어갔다면 죽어도 못 나오는 거. 윤석열은 이제 끈떨어졌기 때문에 붙잡고 갈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라인 다 털어내야 됩니다라고 박마님 이야기 주셨는데 큰 돈을 받았을 것이다. 르키님이 경호빠. 자, 악어세. 그러니까 세인트호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 주셨네요. 건희는 자기 돈 절대 안 쓰고 딴 걸로 준다는데 뭘 받았을까? 지금 한간에는 뭐 별별 두 사람 사이 연문설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전에 그 승희 씨 같은 경우는 의전팀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들락거릴 그런 명분이 크게 없었는데 행사가 아니면 이 사람은 이제 경호다 보니까 이제 자주 들락거리고 이제 매일 친해졌을 보는 거 아니야 거죠. 매일. 뭐 그래도 매일 아무도 보는 뭐 거고. 의심하지 않는. 저 사람이 아까 나 깜짝 놀랄 만한 얘기 하시대 기쁨조라고. 그러니까 기쁨조라고 누가 그랬다 그러대? 예. 뭐.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김건희를 위해서 이벤트를 많이 했대잖아요. 뭐 그게 이제 이분-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김건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긴 것도 훨씬 좋아하는 스타일. 지금 예. 이 사람이 지금 들락날락거리고 하는 거에서 지금 면죄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지금 김성훈 차장은 자기 퇴근해서 뭐 어딜 가든 뭘 하든 뭐 누가 이제 따라 붙는다 손 치더라도 증거인멸하기는 지금 너무 좋은 조건이 그럼요. 됐습니다 뭐 지금. 관저 새벽 2시에 마음대로 만나도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놔두는 거야? 경호니까. 예. 저 누구야 윤석열이는 그 빵에서 대기실에서 소주 파티하고 잠 재우고 예. 그리고 김성훈이는 그 한남동 관저로 와서 관저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잖아요. 맞습니다. 아유 그냥 내놓은 길이지 뭐. 아유. 김건희는 자기 돈 쓰는 거 매우 싫어하는 캐릭터라고 해서 민 실장님께서 또 담배 한 갑 자판기 커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왜 담배 한 갑이냐면요. 담배 한 갑 알아요. 4,500원. 왜 4,900원이냐? 네, 4,900원이냐. 우리 멤버십이 월 4,900원인데 담배 한 갑 4,500원 플러스 자판기 커피 값 해서 4,900원.
이렇게 해서 뭐 이름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팡마님께서 도장 잘 찍히는 이현설이 구하고 있다는 소문이라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박마님은 아주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작가 아닐까요? 작가?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작가 같은데. 그래서 전 되게 궁금합니다. 언제 한번 모셔서 방송 같이 한번 하고 싶어요. 박마님하고. 기자라는데 기자 같아요. 기자요? 기자 같아요. 아 그래요? 말하는 거는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일 것 이제 같아요. 아는 기자 같아요. 예. 여기다 좀 그래요? 써주세요, 팡마님. 우리 김재혁 국장 혹시 아는 기자분이세요? 여기 아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저하고는 전혀 연이 안 돼야 예스, 될 분인 노. 것 같고. 아까 제가 이게 뭐 잠깐 이제 앞 코너에서 이제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그 29분짜리 담화문 김건희가 컨펌을 했고 부속실에서 그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충격적인데 그 부속실에서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안에 내용들이 너무 그 호전적이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오고 있지 않느냐. 김건희는 정말 악마 같은 그런 성품이라고 이야기해야 돼.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이 다친다든가 일이 어그러진다든가 발전이 후퇴된다든가 공론탑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추호도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의 재산 증식과 그다음에 폼 잡히는 거 사진 잘 찍히는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녀가 그 집구석이 그냥 그 자기 입에 들어갈 거 자기 재산 증식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손에 권력이 쥐어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이 구속시킨 날 제 개인 그 SNS에 급하다. 김건희 출국 금지. 이거 왜 아직도 출국 금지를 안 걸어 놓느냐.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진짜 김건희 출국 금지는 아주 필수적으로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출국 금지 당연히 제일 시급한 문제죠. 왜냐하면 예. 지금 마약 그 세관 예. 마약 수사가 저지당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미스테리거든요. 저는 마약에 김건희가 관여됐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의심이 가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 마약은 동남아하고 루트였잖아요. 말레이시아로 동생이 또 거기 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김건희는 출국 금지를 걸어놔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정당에서 그 고소고발을 그러니까 고발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고소고발을 좀 해서 이걸 사건을 경찰이 좀 잡아가지고 경찰이 잡아서 할 수 있는 건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약 건도 있습니다만은 더 약한 골이라도 잡아가지고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게 지금은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김건희 고소고발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데 왜 많은데 수사를 안 해서 그런 지금까지는 거죠. 못했죠. 지금까지 못했는데 윤석열이도 지금 들어갔고 이제 아니 그렇게 해서 김건희 특검해하고 지금 벌써 네 번째 거부권 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명절날 뭐 먹으려고 굶어 죽을 순 없듯이 김건희 특검은 특검대로 가되 그렇죠. 지금 말씀한 대로 네네. 고발 사건 해야죠. 광수대라든가 국수본이 네네. 김건희 수사 나서면 저거 바로 출국 금지 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 다시 재추진하고 있고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최근에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김건희 사진 보셨어요? 대통령실에서 어젠가 김건희 사진이 나왔어요. 최근 사진이 나왔는데 진짜 막 깡 말라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 또 연출을 한 사진이에요. 네, 퍼포먼스죠. 예, 불쌍하게 엄청 불쌍하게 손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손을 놨는데 손에 뼈가 이렇게 다 나오는 듯이 해가지고 연출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역시 동정심을 또 유발하려고 또 여론을 조작하지 않나 생각하고 김건희 있습니다. 손은 웬만한 남자 손보다 좀 크던데 예, 근데 팔뚝도 왜- 흉터가 그래서- 흉하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진 보니까 여기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말르긴 좀 더 말랐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 성형으로 안 되는 게 얼굴은 넣고 땡기고 뭐 맞고 뭐 얼마든지 넣고 예. 가능한데 손은 안 된답니다. 예. 손은 성형이 안 되기 때문에 김건희 팔뚝하고 손을 보면요. 스토리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엑스파일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 애들이 저기 김건희 윤석열 구속되고 김건희한테 가니까 김건희가 첫 마디가
저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네. 나 구속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뭐 김건희 깜빵 안 가려고 그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거고 네. 또 김건희 빵에 안 보내려고 계엄 일으켰다가 본인이 빵에 가 있고 아유 사랑꾼 맞아요. 네, 피플의 뉴스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깜찍한 수준이다. 건진 터지면 국힘 초토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저 사진은 뭐 사진 이건 크리스마스 때 윤석열이 교회 간 사진이죠. 예. 맞아요. 예,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이게 탄핵 이제 당하고 교회 간 게 아니라 불렀죠 목사를. 저기가 갔대요.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자, 이 사람들 참 그 대단한 사람들. 자, 이 두 사람이 저렇게 이제 진짜 참여하는 모습으로 저렇게 마음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이 오늘 명태균 게이트가 이 두 사람을 지금 목을 죄고 있지 않습니까? 뭐 눈만 감으면 명태균이 이제 보일 겁니다. 특히 뭐 건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명태균 게이트는 사실 뭐 국힘 전체가 다 지금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국힘이 내란 특검보다 더 겁나는 게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듯이 내란 특검보다 겁나는 네, 게 맞습니다. 바로 김건희 특검. 네. 윤석열이 때문에 지금 잠깐 그 잠잠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 윤석열이 뭐 구속되고 좀 잠잠해지면 바로 명태균 그걸로 그렇습니다.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예. 데이터가 지금 뉴스에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금 지금 상황들 때문에 지금 하나씩 지금 빼야 되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이 많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데 트럭으로 치면 이제 한 트럭 같아요. 지금 뭐 여기저기서 이제 그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수사를 해야 될 건들이 너무 이제 많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이슈가 사실은 있는데 그걸 지금 미리 꺼내놓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잠자코는 있습니다만 대권 주자들로 거론될 만한 사람들도 이제 특히 이제 보수 국힘 쪽이겠습니다만 뭐 명태균에 안 얽힌 사람이 지금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명태균 그냥 계엄 때 그냥 제일 먼저 좀 없앴으면 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렇죠. 계엄 성공했으면 아마 그렇죠. 명태균은 깜빵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으로부터 터져 나와야 될 그 명태균은 이제 생각이 완전히 이제 바뀐 겁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다 이제 다 털어놓기 지금 시작했지 다 까잖아요. 않습니까? 네네. 검사가 그 휴대폰 그거 우리도 골치 아프니 네. 차라리 렌즈에 돌려서 완전히 그냥 디가우징 시켜라 이 방법까지 검사가 권유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명태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예. 뭐 그게 아주 결정적인 계기죠. 네, 저희 방송에서 9월 5일부터 얘기했던데 명태균 게이트 이거로 윤석열 탄핵의 문이다라고 우리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두 달간 네, 네. 심층 네. 방송을 했는데 입이 닳게 결국은 얘기했죠. 계엄 때려버렸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를 보내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자체를 산산분해시킬 파괴력을 가진 그런 이제 이준석 인물이라고 보는 대권 거고. 만들려고 했죠. 애시당초 기획했던 게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드러난 사실이 검찰이 1차로 그 강혜경 씨 집에 있는 명태균 그 옛날 네, 맞습니다. 예. 그 데스크탑 그 포렌식 해서 검찰 수사 보고서가 11월 4일 날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창원지검에서 정유미가 누구한테 보냈겠어요? 검찰총장한테 보냈고 네. 검찰총장이 민정수석한테 김주현한테 보냈고 네. 김주현이가 윤건희 부부한테 큰일 났다. 창원지검에서 이거 포렌식까지 다 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11월 4일입니다. 그러면 한 11월 5일쯤 갔겠죠? 11월 5일 날 윤석열이가 보고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느닷없이 왜 작년 11월 7일 날 윤석열이가 대국민 담화라고 하는 형태로 했잖아요. 그때 자기 명태균이 뭐랑 관계없고 그때 검찰한테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라고요. 예. 자 그런 와중에 지금 건진 이거 뭐 이제 게이트 이름도 이제 너무 뭐 식상할 것 같아서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검찰 특수본이 건진폰. 네. 건진의 건진폰. 건진이가 좀 유명해졌던 게 그 윤석열이 손바닥에다 왕자 써준 그거죠. 그게 건진 맞죠? 그 노병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건진이라는 썰도 있는데 뭐. 제가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건진 썰이 좀 강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지금 알고 건진은 그 지금 뭐 맛보기식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2018년도 같으면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뭐 이 정치 쪽에 뭘 하기도 한참 전인데 그때 건진이 어떻게 그 공천 지방선거 때입니다. 네. 그때 뭐 돈을 받고 뭐 했다 돌려주고 어쩌고 건진이 대체 뭔데 그때부터 설쳤을까? 건진이 뭐긴 뭐겠습니까? 김건희랑 윤석열 믿고 까부는 거였는데 김건희 믿고 까부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건희와 건진의 그 거래 관계는 상당히 그 오래전부터. 추잡한 것부터 뭐 지저분한 관계는 뭐 다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검찰이 건진을 자꾸 이렇게 건드려 보고 자료 취합을 하는 거는 이제 타깃은 김건희거든요. 김건희죠. 네, 네. 김건희인데 검찰이 김건희를 이렇게 타깃으로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표는 거의 정확해 보인다. 네. 그리고 김건희를 어떻게 포획해가지고 내 공이다, 내 작품이다, 내가 한다. 이거는 공수처도 할 수 없고 경찰이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네. 지금 보는 거죠. 그럼 아까로 돌아가서 창원지검이 이제 윤석열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에는 네. 보고도 하고 멈칫거렸죠. 오죽하면 명태균한테 그 폰 까지 말고 네. 나 네 폰 어디 있는지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깨버려라. 검찰이 이렇게 엎으려고 덮으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구속까지 되고 윤석열이 탄핵은 다 상수로 놓는 거예요. 네? 국힘도 윤석열이는 그냥 헌재에서 탄핵될 것이다.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언론도 다 조선일보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이 또 그렇게 안 보나고 아니 윤석열만 윤석열만 자기는 거기서 풀려나올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술만 마시면 행복해지니까 또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 오죽하면 그 매일매일 자신감 생겨요. 유시민 작가가 칼럼으로 망상 공동체라고 그렇게 망상 했습니까? 공동체. 망상 정확한 공동체다. 표현. 예. 아, 진짜. 그러니까 자유우파라고 걔들 얘기하는데 유시민 작가는 망상 공동체다라고 표현을 해요. 분석을 네.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이만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자신의 가상 현실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이미 저거는 죽은 권력이다라고 해서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네. 저는 2월 이제 설날 지나면요. 네. 명태균이 폰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네. 건진 폰 네. 검찰이 이제 연합해서 윤석열 특히 저는 윤석열은 이미 다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더 죽일 게 뭐가 있어 이미. 저건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윤석열이 그러면 시간이 문제인 거죠. 시간이. 김건희를 죽여야 되잖아요. 김건희는 수사만 해가지고 2, 3년은 갈 것 같아요.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잡아놓고 저거 나오고 그냥 계속 넣고 이제 계속 이제 하는 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국민들도 실망하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김건희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사건은 사건이고 김건희 사건도 사건이잖아요.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투트랩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때문에 김건희는 조용하니까 네.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많이 실망하고 네. 하다 보니 국힘한테도 지는 그런 정당 지지율 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까르티에 전부 럭키님, 괴물인 것 같습니다. 네, 럭키님이 건의도 꽤나 저렴한 잡식 서민인 듯. 그러니까 팡마님이 건진 얼굴은 건의 타입이 아닌데라고 하니 오버페이스님이 힘이 그렇게 좋다고 뭐 이렇게 다 럭키님, 아시네. 더티 김건희 뭐 오늘 특히 에로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설득집인가요? 네. 지금 뭐 요 사진은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저기 김의겸 의원이 그때 초장에 그 저게 건진, 양지동 캠프였었죠. 캠프에서 네. 네.
저 때하고 이때하고 이제 사진이 좀 많이 이거 많이 괴물 같은데요. 예. 괴물까지는 아닌 것 같고. 괴물이죠 저게. 아유. 그렇습니까? 머리 다 빠져가지고 저 뭐 하는 건데 수염은 또 왜 이렇게 막 머리 빠진 사람. 김건희 아니 그러니까 깜빡했습니다. 김건희가 손절할 만하네 이제 그러니까요. 옛날의 건진이 아니니까 네, 계속 전성배 이제, 씨 네. 아유 한땐 좋았겠습니다. 옆에는 김성훈이가 있습니다. 지금 뭐 김건진. 그러니 눈에 보이겠습니까? 건진이 눈에 네. 그렇죠 눈에 저 차겠습니까? 건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언론사에서 여러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특정 언론사에서는 건진의 똘마니들이 룸사롱을 돌아다니면서 김건희 관련한 이야기들 퍼뜨리고 건진이 어떻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김건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서 이게 다 책이 잡히는 거예요. 김건희가 또 네. 자기 스스로 전화 통화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붙잡았다 하면 몇 시간씩 그러니까 하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말이 너무 많다. 그것도 밤에 해 떨어지고 나면 이 두 입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정보가 그냥 막 새는 거예요. 그리고 도청기 이렇게 대충만 갖다 놔도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뱉어놓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이 VIP보다 취재하기가 편한 거예요. 주변이. 그러니까 용산 주변에 식당에 가가지고 요즘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틀리잖아요. 경찰도 저 뻥카다 동선이 아니 대통령 출근 동선이 뻥카와 찐카를 그 다 경찰들 의경들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보안 상태로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 참. 한때는 건진의 그 건자 한자 네. 건진하고 김건희가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할 때 그 건자가 같은 건자 한자였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둘이 가까웠던 사이가 아유 전성배 씨 이제 몰골이 많이 아니네요. 네, 예, 이제 김건희한테 버림받게 생겼네요. 버린 바단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김건희와 관련한 건진폰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터져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그거대로, 그렇죠. 건진은 건진대로. 최근에 그 이명수 기자가 또 뭐 이만큼 취재해 놓은 게 있다고 맞습니다. 이제 네. 뭐 이렇게 뭐 예고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저희 라이브가 2시간인데 네. 2시간 금방 가네요. 벌써 10시 3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이고. 저 오늘 또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 같이 동참해 주시고 많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함께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해서 이분들 참- 많이 하네요. 오버페이스님은 힘이 그렇게 좋다고. 그랬더니 또 밑에 까르띠에 럭키님이 네. 더티 김건희. 아유 오늘 완전히 갑자기 뭐 애로 방송됐어요. 18금으로 또. 우리 독자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송하니까 시간이 아니, 더 금방 좋네요.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제보자들이 입이 근질근질하답니다. 제보해 주셔도 좋고요. 예. 자, 이번 토요일에도 그 집회 현장에서 현장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난번 집회 현장에서는 어떤 여성분이 네. 그 정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열혈 인터뷰를 그래요? 해주시는 바람에 그분 말이 네. 너무 많으시던데. 핑마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저는 확실히 옛날 사람인가 봐요. 차라리 윤석열이 여자 관계 더러운 게 덜 쪽팔리게. 아이고. 남녀든 차라리. 그거라면 안 되죠. 네. 네. 그거는 자, 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일 전파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안녕히 계십시오.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님 근데 왜 네. MC 왜 윤석열 꼼수 왜 순서대로 안 하는 거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막 쏟아져가지고 나도 이거 제대로 못 봤어요. 윤석열 아니, 꼼수 나는- 대권거든. 왜 이거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음 극우 자유우파 세계 그다음에 네. 유시민 칼럼 이런 걸 내가 다 준비를 그러니까 해왔는데 저는 대권 후보들을 그거하고 역술인 오늘 보는 그 부분 5월 총선 이거 우리 저기 나는 특히 5월 총선에다 내가 신년 특집 신년 우리가 특집. 신년 특집에 그때 하죠. 예, 그때 똑같이 설 특집으로 그때도 화요일 8시 설 특집으로 해가지고는 설 기획 특집 1,2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대선 주자들 이야기하고 네. 그렇게 또 우리 그거 준비했잖아요. 대선 주자는 주자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을사년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있네요.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그러면 많은-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설 특집으로 네. 그
지금 이제 벌써 그러니까- 윤석열의 탄핵은 네. 거의 기정사실이니까 그걸 네. 상수로 놓고 네, 네. 그러면 4월 대선이냐 5월이냐 5월 되지 않겠습니까? 예 5월 대선 같습니다. 네, 5월 될것 그래- 같아요. 5월 장미 대선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늦어도 6월 초. 아, 근데 그 대선에 6월 등장할 우리 그냥 지금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